구매하면 오래 쓰고 수명 자체도 길고 사용자가 느끼는 실체감이 매우 큰 주변 기기이기 때문이에요. 내가 책상에 앉아서 매일 같이 마주해야 하는 모니터는 충분히 투자의 가치가 있습니다. 네. Q&A 해석입니다. 상당히 길어요. 한 화면에 안 보이는데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한 문장입니다. 모니터에 대한 투자는 조금 더 과감해지는 것이 좋다. 그리고 고려사항을 7개 체크리스트화 해보면 아래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. 첫 번째, 정리하는 거예요. 각 패널이 가진 용도별, 상황별 장단점을 숙지하고 자신의 시스템 사양에 맞는 적합한 해상도를 찾으세요. 무턱대고 가장 좋은 화질을 가진 게 4K니까 4K 모니터부터 찾아야지 이러시면 안 됩니다. 두 번째, 모니터 사용 비중을 파악하고 적합한 화면 비율을 선택해야 돼요. 영화 비중이 높다면 21대 9가 상당히 괜찮고요. 나는 컴퓨터 켜고 레이싱 게임만 해. 그렇다면 32대 9도 좋아요. 자, 세 번째, 몇 대의 모니터를 사용할 것인지 결정하고 평면과 곡면을 선택합니다. 곡면은 사용자에게 더 나은 몰입감을 주지만 여러 대를 구성할 경우엔 적합하지 않아요. 그리고 만약 난 모니터 캘리에서 쓸 거야 라고 마음먹고 있다면 무조건 평면 가셔야 됩니다. 네 번째, 색상 표현력에 민감하다면 DCI P3 지표를 꼭 확인하세요. sRGB 100% 충족하는 우수한 색감, 이러한 마케팅에 속지 마세요. DCI P3 색공간 영역의 90% 또는 그 이상이라면 상당히 만족스러운 색상 표현력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. 다섯 번째, 내가 주로 즐기는 게임의 장르를 파악하고 주사율을 결정하세요. FPS 게임 못하는 저 같은 사람, 저 같은 분들, 저는 3D 멀미 장애 한 3급 정도 되는데 저 같은 사람에게 고주사율은 그다지 필요가 없어요. 물론 있으면 더 좋은 건 맞는데 부드러우니까요. 근데 다만 선택 비중을 고려하자면 이 경우에는 주사율보다 해상도에 우선순위를 두는 게 현명합니다. 여섯 번째, 화면 품질에 예민하다면 적응형 동기화 기술 탑재 여부를 확인해야 돼요. 엔비디아가 G싱크 컴패티블 정책 선언한 후로 많은 분들이 프리싱크 모니터도 동등하게 사용이 가능하다. 더 이상 G싱크 살 필요가 없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그거 아닙니다. 일단 작동 주사율 범위적인 차이에서 G싱크는 독보적인 메리트가 있고요. G싱크 컴패티블 합격 판정 받지 못한 프리싱크 모니터에선 작동 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요. 가령 특정 타이틀에서 그 제어판에 3D 전용 설정 들어가서 패스트 싱크로 맞춰줘야 한다. 또는 특정 모니터에서 일반이 아니라 확장 모드로 써야 한다. 이런 세부적인 디테일을 사용자가 다 확인하고 정상 작동하는지 체크하고 써야 하는 그런 불편함이 있는 겁니다. 무조건 다 되고 G싱크처럼 작동하는 거 아니라는 점 꼭 명심하셔야 돼요. 마지막 7번째, 모니터의 HDR은 아직 과도기예요. 솔직히 말하면 TV의 HDR에 비교해서 스마트하지가 않습니다. 불편함이 동반될 수 있고요. 매년 새로운 인증 규격이 생겨나고 인증 명칭이 바뀔 정도로 완전하지가 않아요. 과도기라는 점을 숙지하고 구매하셔야 됩니다.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론이 모니터에 대한 투자는 조금 더 과감해지는 것이 좋다라는 건 모니터 자체가 구매하면 오래 쓰고 수명 자체도 길고 사용자가 느끼는 실체감이 매우 큰 주변 기기이기 때문이에요. 내가 책상에 앉아서 매일 같이 마주해야 하는 모니터는 충분히 투자의 가치가 있습니다. 네.